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콕 집어 찾아내는 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데이터 아키텍처, SMP와 MPP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조그만 모래 언덕 수준이 아니라 끝도 없는 사막처럼 펼쳐져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예전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접근법이 바로 대칭형 다중처리, 줄여서 SMP라고 부르는 건데요. 개념은 간단해요. 컴퓨터 한 대의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CPU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메모리도 더 꼽고 이걸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엔진을 무한정 키울 순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품이 하나의 메모리와 저장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턱 하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도서관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더니 사서 한 분이 아마 이 책들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관련 서적을 그냥 몽땅 여러분 책상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책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걸 언제 다 뒤져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두 번째 도서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엔 수속 사서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질문을 딱 받아서 각 분야 전문 사서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거죠. 당신은 이 책에서 이 부분만 찾아오세요. 그럼 각 사서들이 자기가 맡은 책 딱 한 권만 보고 정확한 답만 쏙 뽑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때요? 훨씬 빠르고 깔끔하겠죠? 자, 이제 이 도서관 비유가 어떻게 실제 데이터 아키텍처랑 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그러니까 그 비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전통적인 SMP 아키텍처에서 쓰는 데이터 전달, 영어로는 데이터 쉬핑입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소, 즉 중앙 CPU로 전부 다 옮기는 방식이에요. 산더미 같은 책을 책상으로 옮기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시키니까 당연히 길이 꽉 막히겠죠? 이게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도서관 방식은 기능 전달, 즉 펑션 쉬핑이라고 불립니다. 발상이 완전히 다르죠. 데이터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것 좀 찾아줘 하는 질문, 즉 기능을 데이터가 저장된 곳으로 직접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문 사서들이 각자 자기 책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현대적인 아키텍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트워크로는 가벼운 질문이랑 최종 결과만 왔다 갔다 하니까 데이터 이동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은 확실히 잡히셨죠? 그럼 왜 이 현대적인 모델이 빅데이터 처리에 훨씬 더 뛰어난지 기술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대규모 병렬 처리, MPP가 그 주인공입니다. MPP의 핵심 철학은 무공유, 즉 shared nothing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 처리 단위인 노드가 자기만의 CPU, 램, 저자 공간을 가진 독립적인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서로 간섭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이동 방식. 방금 본 것처럼 SMP는 데이터 전달, MPP는 기능 전달이죠. 자원은 어떨까요? SMP는 모두가 하나의 큰 메모리를 나눠 쓰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자원을 많이 쓰면 다른 사람들까지 느려지는 이른바 시끄러운 이용 문제가 생겨요. 반면에 MPP는 각자 자기 집, 즉 전용 램이 있으니까 서로 방해받을 일이 없죠. 잠금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SMP는 중앙관리자가 모든 걸 통제하느라 병목이 생기지만 MPP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니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MPP의 핵심 이점을 정리하자면 명확합니다. 자원 경쟁이 없으니 성능이 안정적이고요. 한 노드가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지역성, 즉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처리하죠. 필요하면 그냥 새 컴퓨터를 추가하든 노드를 붙여서 거의 무한하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가 바로 MPP의 무공유 아키텍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각 블록이 독립적인 처리 노드인 셈이죠. 이들이 서로 간섭 없이 각자의 일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작업이라도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이 아키텍처의 변화가 왜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명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처리가 데이터로 이동한다. 무거운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없애고 가벼운 명령을 보낸다는 것.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바로 이 근본적인 변화, 즉 데이터를 끙끙대며 끌고 오던 시대에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시대로의 전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대신 질문을 옮기는 이 강력한 아이디어는 과연 미래에 또 어떤 놀라운 기술들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이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